하지만 더 이상 가볍기만 할 수 없을 때 저는 달라졌죠. 이겨내고 극복하고 Born Bold.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모델은 BMW i7 모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모델이 i7 모델이고요. 740 모델도 양옆에 있어가지고 그 모델도 이제 같이 볼 예정인데, 차는 상당히 좀 예쁘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2002년도에 나왔던 BMW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크리스 뱅글이라는 아주 걸출한 디자이너가 있어서 그때만 BMW가 벤츠 S클래스를 잠깐 압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뭐 나오는 7 시리즈는 S클래스에 말도 안 되게 깨져나갔죠. 물론 S클래스라는 차 자체가 벤츠의 그 S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성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떤 차도 넘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나온 BMW 요 7 시리즈는 BMW의 그런 아성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하고 한번 뭐 필적할 만한 그런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를 보면서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보통 EQS라던가 EQ2 모델은 별도의 플랫폼으로 해서 전기차를 내놓고 있는데, BMW는 기존의 가솔린 엔진 베이스로 돼 있던 차량하고 거의 한 95% 동일하게 차량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질감이 좀 많이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호응을 좀 많이 받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반해서 좀 아쉬운 부분을 몇 가지 이 i7에서 찾는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럭셔리라는 세그먼트에 있잖아요, 7 시리즈가요. 근데 럭셔리와 이런 전기차 에코라는 약간 친환경적인 게 과연 공존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들긴 해요. 지금 시트만 보더라도 지금 럼버가 있는 하단 쪽은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판 부분이 닿는 부분, 어깨 부분에 있는 부분은 가죽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트를 보게 되면은 바닥 부분에 있는 부분에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풀이 일어날 정도로 시트가 거의 뭐 많이 닳아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쇼킹하고 놀라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거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앉으셔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천 재질 자체가 약간 보풀이 좀 일어나는 그런 친환경적인 소재의 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도어 부분도 하단 부분에는 이런 패브릭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 부분에 이게 가죽과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 우리나라 분들이 대부분은 좀 가죽 차량을 좀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i7, 네, 물론 아주 좋은 차량이고 비싼 차량이긴 하지만 이 패브릭 재질이 고객분들한테 호응을 좀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약간 들기는 합니다. 이게 좀 변경이 가능하면 가죽으로 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근무하시는 지니어스 엔지니어분, 이제 상담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요거는 그냥 단일 차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천 시트로 되어 있는 부분, 요런 패브릭 재질을 뭐 빼거나 넣거나 이렇게 가감할 수 없다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아마 BMW i7 사시는 분들은 740 모델하고, 물론 에너지 효율성이라던가 이런 부분, 네, 이런 거는 좀 차이가 나겠지만 많이 아마 여쭤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과연 에코, 그 다음에 럭셔리 공존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재미있는 댓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i7은 좀 혁신적인 그런 기능들이 몇 가지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뭐 혁신이라고 얘기하기는 뭐 국산차도 요즘에 많이 이런 G90라던가 이런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도어가 이제 플러시 도어 타입인데 이게 히든 타입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타입은 아니고요. 이게 손잡이가 좀 닫혀 있는 타입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롤스로이스에서 원래 많이 구현했던 부분인데, 네, 자동으로 닫혀주는 오토도어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토도어 부분을 조금 좀 위험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 사람, 네, 기호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과연 이 도어가 안전할까에 대해서 조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좀 대보니까, 네, 이렇게 빨간색으로 디스플레이 부분이 인식을 좀 해주면서 문이 다시, 네, 닫히지 않게끔 되어 있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좀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이 좀 작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예비로 이게 전자도어기 때문에 전원이 끊기면은 못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요 아까 그 손잡이 부분 당겨주시면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런 전자기능이 너무 좀 위험하지 않겠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는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색달랐던 거는 보통 이런 쇼퍼 드리버로 타는 뒤에 앉아있고 앞에서 이제 운전자를 두고 타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팔걸이 부분에 보통 이렇게 자동차를 조종할 수 있는 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 BMW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인디비주얼하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좌측에 타신 분은 좌측 도어 부분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셔야 되고 우측에 타신 분은 우측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소재 자체는 위에 천장 부분은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손잡이 부분도 가죽 처리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씹밥이 좀 나와 있네요. 라이터 가지신 분들은 좀 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재질이 좀 많이 섞여 있는 부분이 조금 이색하다, 뭐 다채롭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조금 약간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또 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위에 그 시어터 스크린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려 31인치짜리 8K가 지원되는 시어터 스크린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많이 타셨나봐요. 요 i7 모델에 고장이 나갖고 기동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따가 BMW 740 모델 가서 제가 충분하게 그걸 눌러보고 만져보고 각도도 조절해보고 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과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그런 뭐 즐거움을 주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도 이렇게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이런 패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 컵홀더가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예전 차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제 C타입 단자만 들어가 있고 뭐 수납 공간 이런 것만 형성돼 있고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는 공간을 다 나눠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좋은 것 같고 팔걸이 부분도 이렇게 젖히게 되면은 안쪽에 패브릭 재질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는 천 재질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이염될 수 있는 게 있고 이염이 되게 되면은 이거를 좀 닦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자동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랑 동일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i7은 요런 천 재질, 가죽 재질, 스웨이드 재질 이런 게 좀 섞여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네, 구매하시는 분들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 온도 조절이라던가 뭐 통풍 시트를 작동한다던가 아니면 시어터 스크린을 여기서 만지던가 아니면 뭐 선쉐이드라던가 이런 거 하는 게 전부 다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타신 분들 그 위치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BMW 740 모델은 요 와인색으로 되어 있는 풀 그레인 가죽 같아요. 네, 그 메리노 가죽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요 모델을 다시 보면서 그 다음에 시어터 스크린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간이 좀 어두워서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마치 핸드폰 정도 사이즈 한 6인치 정도 되는 사이즈의 핸드폰에 있는 앱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BMW가 요번에 i7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SDI에서 사용하는 파우치형 배터리가 장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업무용으로 삼성에서도 10대 정도 차를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자사 배터리 넣고 있기 때문에 이런 코프로모션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네,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다 삼성에서 거의 납품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시어터 스크린도 삼성 쪽에서 아마 납품하는 블랙 패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유추를 해봅니다. 정말 사이즈가 크고요. 정말 이런 생각은 좀 혁신적인 생각이 아니면 이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통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나오는 뭐 랜드로버 제가 최근에 찍었던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도 뒷좌석 헤드레스트에다가 전통적으로 달던 그런 방식으로 이런 이제 스크린을 장착을 했는데 천장 위에다가 이런 썬루프 부분이 있는 부분을 가림막 형식으로 해서 이런 스크린, 대형 스크린을 장착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차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차를 정말 좋아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못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아직 S클래스에서도 이런 디스플레이를 구현한 적이 없는데 아마 자존심이 좀 상하겠지만 S클래스도 아마 이런 기능을 좀 비슷하게 좀 구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번 7 시리즈만 구매하게 되면 자녀분이 있는 분들한테는 아이들이 아마 핸드폰이 필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뒤에서 시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라던가 이런 거 연결해서 시청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뒤에 아이들 태우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시어터 스크린 자체가 뒤쪽으로 그러니까 운전석 쪽으로 밀어서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 조절도 햇빛에 따라서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각도 조절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어터 스크린을 앞쪽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가깝게 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요거를 좀 가깝게, 시어터를 좀 앞쪽으로 옮겨가지고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린아이들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른분들도 아주 쉽게 좀 시청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가죽은 지금 i7만 천재질이 좀 이렇게 섞여 있는 재질이고요. 요 74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메리노 가죽이라 그래서 풀그레인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상단 부분에 좀 이염이 많이 되는 부분은 검정색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가죽은 와인색이라던가 이 색상이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조합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잘 만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이거 제가 진짜 BMW 이번에 7 시리즈는 뭐 어떤 뭐 라이트라던가 이런 거 다 제외하고요. 레이저 라이트 뭐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뭐 i7 다 제외하더라도 메인 지금 아이템은 이 뒷좌석에 있는 시어터 스크린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8K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1인치짜리 디스플레이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치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컴퓨터나 아이패드나 이런 것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보자마자 요즘에 나오는 차하고는 말도 안 되게 지금 차이가 난다. 이거 디스플레이 하나 때문에 이런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 이번 BMW는 정말 차량이 좀 잘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BMW 자체가 오너 드라이브용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이제 뒷좌석을 위한 그런 옵션들이 좀 많이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혁신적인, BMW가 원래 추구하는 자체가 이런 기존에 나왔던 안정화가 아닌 좀 혁신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는 뭐 여러분이 뭐 가까운 전시장 가셔서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 하시는지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보석을 세공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기능 자체, 기존에 나왔던 BMW하고 디자인이 너무 다르고 색다른 느낌이라 이런 것도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쇼바디가 없어졌다는 게 저는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어차피 S클래스 하시는 분들 쇼바디 사시는 분 거의 없거든요. 롱힐 베이스만 판매한다는 거,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도 BMW가 가지고 있던 그런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도 정말 아름답게 잘 구현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메리노 가죽으로 해서 풀그레인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저는 i7이 만약 그렇게 돼 있었으면 BMW i7을 딱 샀을 것 같은데, 역시 BMW도 마케팅이 상당히 좀 뛰어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해서 약간 요런 거 돼 있는 거는 또 에너지 효율이 좋은 i7에다가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가죽 재질로 되어 있는 풀그레인 가죽으로 되어 있는 좀 럭셔리한 거는 또 BMW 가솔린 엔진에 좀 이렇게 포진을 해놓으니까 아마 선택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행복한 고민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전시장 가까운 데 가셔가지고 차를 한번 시승해 보시고 차를 한번 느껴보시면서 행복한 고민을 함께 누려보시기를 한번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오늘 BMW i7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너무 잘 나와서 제가 따로 뭐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